네,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이 좀 길죠?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이만큼인데 거기 안 나와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시험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뭐 한다? 하면 돼요. 그럼 지문이 길면 어떡한다? 패스 또 안 했잖아. 했어요? 네. 시험이면 모르잖아. 이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혹시 또 학교는 보다가 멘붕 와가지고 민법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릴 수도 있고 학교는 학교론이고 민법은 민법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좀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 1번은 정답이 1번. 저당권 설정은 뭐다? 네. 하도 보니까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원시가 있고 뭐가 있고 승계가 있으면 승계는데 이제 이어받는데 이전적이 있고 뭐가 있다? 설정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이 뭐 하면서 소유권이 상실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전되겠죠. 이게 무슨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뭐 하면서 존속하면서 뭐요?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한 물권 설정 있죠. 제한 물권. 이때 여러분들이 물권법 표시 생각하면 돼요. 점유권, 나머지는 뭐죠? 본권. 본권은 소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제한 물권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제한 물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제한 물권 설정. 그럼 소유권 날라가요? 존속해요? 제한 받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제한 물권 설정. 제한 물권 설정이니까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유치권 설정은 없어요. 유치권 설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질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 설정이니까 그게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 소유 넘어가는 건 뭐고? 이전. 그럼 응용할게요. 이걸 응용하는 겁니다. 이전적, 설정적 응용해 볼게요. 자, 갑으로부터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다. 뭐 가지고 있었다? 임차 가지고 있었다. 자, 임차권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갑에 뭐 얻어서? 동의 얻었어. 양도할 수도 있고 전대할 수도 있죠. 네? 자,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전적 승계일까? 설정적 승계일까? 응? 이전적, 설정적? 이전적이 되죠. 그러면 전대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죠. 그거 응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기출문제. 그럼 이제 나머지 거 설명을 드릴게요. 2번 소유권 뭐 있어요? 포기가 있어.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확실해요? 그럼 점유권 포기는? 점유권 포기. 담배 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조사 한번 나와요. 그럼 담배 한 갑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뭘까? 그 두 가지가 있어.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물권법을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답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점유권하고 뭐다? 본권 있고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뭐가 있다? 제한물권이 있어. 제한물권 다시 뭐하고 뭐가 있을까? 용익하고 뭐가 있다? 담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용익물권이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은 유질적. 그럼 소유권 갖고 있다가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아먹으면 소유권 상실되면서 뭐예요? 가잖아요. 그게 무슨 승계고? 이전적 승계고 소유자가 파는 게 아니고 뭐 설정해주면 제한물권 설정하면 소유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물건 설정이 바로 뭐다 이게? 설정적 승계. 그래서 응용했잖아요. 임차권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의뢰 임차권이 뭐 하면서 사라지면서 넘어가니까 뭐가 되고 이전적이 되고 전대하게 되면 설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특강할 때도 좀 조문을 좀 드리려고 뭐 드리려고 조문을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조문을 갖다 전부 다 분류를 했어요. 무효사유, 취소사유 해가지고 한번 뭐 한다? 쭉 한번 훑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원래 나눠서 하는 거지, 나눠서. 그래서 한번 뭘 좀 보시고 조문 밑에다가 관련된 조문 밑에다가 기출 문제를 몇 개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문 밑에 한번 기출 문제를 뭐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다음 주 무슨 요일 있죠? 화요일날 예비 소집이 있어. 무슨 소집? 그래서 일단 그날 모여가지고 오후에 모여서 뭐 한다? 조문 보고서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뭐 한다?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신이 잘못된 게 뭐 알 거 아니에요. 하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이 문제 저 문제 답정한 문제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은 느낌상 이번에 누가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죠 이게? 바닷물이야 바닷물. 그러면 여기가 여기 땅이란 말이에요. 바닷물이면 여기 20점대고 여기가 한 60점대예요. 여기는 어디? 여기는 100점, 여기 100점 아니야 여기? 그럼 여기까지가 80점대지. 그러면 20점, 80점, 그죠? 그러면 지금 수험생들 특징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게 나온대. 다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부 다 수험생들이 다 미쳐가지고 전부 다 어려운 문제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를 잡고서 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수영도 잘 못하는 사람이 바람 빠진 뭐야? 튜브 들고서 어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맨날 물속에 내려갔다가 꼬르락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몇 점 맞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지. 마지막 이 영역이 어디야 여기가? 20점대라고요. 20점대. 몇 점? 왜 20점 여기다 목숨 걸고서 어려운 문제 가지고 헤매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야? 없어요. 그냥 뭐야? 그냥 요 정도 왔다 갔다 물 빠질 것 같으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영역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뭐야? 마지막 정리를 뭐 할 수 있다? 탄탄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또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야. 시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면 쉽게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질문이 뭐하면 길면 마음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은 여기다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요 안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몇 가지 특수한 점 몇 가지 찝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무슨 요일날? 화요일날 오후에 뭔가 예비 소집을 해서 어떻게 되냐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셔야 돼. 그럼 제가 그분이 어디가 단점인지 그걸 알까 모를까? 에? 아니 그럼 제가 미안하면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분이 어디가 한지를 같은 뭐 한다? 따로 한 장짜리에서 하나 만들어 드릴 거란 말이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고 뭐다? 문제를 한 40문제 풀어보면 그분이 뭐 점수가 좋다 나쁘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안 써도 좋아 나도 모르니까 또 창피하니까 하는 거 사지 말고 일단 문제를 풀어. 그럼 자기가 이게 아는 것이 있고 뭐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몇 가지 파악해가지고 뭐 한다? 각각 개별적으로 내가 드릴 거란 말이야. 시간을 내서. 마지막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한다? 조문. 그래서 조문을 밑에다 놓고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도 이 물권법 3개를 이해하면은 이 1번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한물권 설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적이야? 설정적이야? 다 설정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포기는 무슨 단독행위야? 상대방. 없는 거. 점유권 포기도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럼 제한물권 포기는 뭘까?
제한물권 포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저당권을 포기했어요. 뭐 했다고? 저당권 포기했습니다.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저당권 포기는 뭐예요? 법률행위네. 그러면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소멸, 말소소멸 어느 게 맞아요? 이건 자동소멸이에요? 말소소멸이에요? 이건 말소소멸이 되겠죠. 왜? 법률 행위니까. 취득은 자동취득, 등기취득이 있고 소멸은 자동소멸이 있고 말소소멸이 있죠. 그럼 저당권 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뭐다? 자동소멸이 아니고 뭐다? 말소소멸. 등기를 요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지고 뭐 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상대방 뭐예요? 없는 뭐예요? 단독행위. 자,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무슨 표시요?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말하는 사람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들어가죠. 그죠? 예외가 뭐죠? 예외가 뭐죠? 상대방이 알을 깔 때 무효죠. 근데 그 조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그냥 알 깐다 얘기했지 실제 조문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럼 상대방이 알을 까면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을 까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은 쓸 수가 없죠. 어디서 머물러요? 원칙에서 머무른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언제나 뭐가 된다? 유효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음 108조는 통정허위 표시죠. 무슨 표시예요? 무슨 표시? 통정허위 표시.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가 아예 없죠. 왜? 통정이 안 되니까. 그래도 107조는 그래도 적용은 되는데 언제나 뭐하다? 유효. 됐어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조문 없습니다. 136조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건대리했어요. 뭐 했다고요? 자, 무건대리했을 때 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작년에 나왔어요.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요? 그럼 왜 틀립니까?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인이 무건대리했습니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격지자 추인은 무슨 주예요? 격지자 추인은 도달주예요, 발신주예요? 뭐라고요? 아니, 계약 성립,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고 나머지 격지자는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너무 걱정만 앞서가지고 머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다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 자꾸 뭐야 부정적으로 바라시면 자꾸 공부도 안 되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저 시험 볼 때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뭐 면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과락은 당연히 면하는데 적어도 80점 나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바람만 하고 평균 몇 점? 60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본인이 격지자 추인은 도달주의잖아요. 도달이 돼야 안 돼요. 영원히 도달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확정적 유효란 말씀은 안 되지. 이건 뭐다? 확정적 뭐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정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묵건되려 하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묵건되려 하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되려면 뭐다? 불확정 무효다. 1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다? 그냥 확정 무효로 보는 거야. 아시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상대방 뭐다? 없는 단독행위.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뭐하다? 이것도 뭐야? 언제나 확정적 뭐다? 무효.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제3자가 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상대방 사기란 말은 없겠지만 무슨 사기는 있을 것이다. 제3자 사기는 가능하겠지. 아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사기칠 수는 없지만 제3자가 뭐해서 사기해가지고 재단법인 설립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걸까?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알간다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 언제나 취소, 언제나 뭐다? 무효. 그래서 이건 기억해 주세요. 맞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묵건되려는 본인이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외워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외웠다가 또 까먹고, 그 뻔하지. 2차 과목 지금 외웠다가 또 까먹었다.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외웠다가 까먹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어느 학원 가니까 마지막에 선생님이 바뀌었어. 마지막에 학생들이 멘붕이 왔어. 왜? 기존 선생님 암기법하고 새로운 선생님 암기법이 같을까 다를까? 돌아버리는 거야. 왜? 거기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해해서 암기했으면 괜찮았는데 이해도 없이 그냥 뭐 했으니까 암기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것도 상대방 없는 거 무조건 언제나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해를 하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묵건되리는 뭐다? 자, 4번 이란 말씀 안 되지. 묵건되리는데 어떻게 확정 유효가 돼? 안 되지. 그럼 3번 취소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럼 2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 그럼 무슨 무효가 아니고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로 봐야 돼. 본인은 뭐 할 수 없으니까. 추인할 수가 없잖아.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되리는 본인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무슨 상태 있는 거야? 불확정 무효. 무단전대는 불확정 무효이다. 맞아요? 동의 없이 전대했어. 본인이 허락하면 유효, 허락하면 무효. 따라서 불확정 무효다? 아니죠. 무단전대도 자기들끼리는 뭐하다? 4번 뭐다? 확정 유효입니다. 그런 것이 2번에 숨겨져 있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특히 묵건대리 조심하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그러면 본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죠? 그러면 시작되는 제일 먼저 하는 거 궁박이죠. 뭐요? 궁박은 누구한테 맞추면 되고 나머지 건 대리인 맞추면 되죠? 그래서 3번에 뭐라 했습니까? 궁박은 본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맞죠? 자, 증여는 적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여에서 폭리가 있을까요? 증여는 폭리란 말을 쓸 수가 없죠. 폭리라는 것은 뭐예요? 폭리라는 것은 give and take가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 폭리란 말 쓰는 거죠. 증여는 뭐가 없다? 기부만 있지 뭐가 없기 때문에 take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 폭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채권 포기 있죠. 채권 포기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에 백사조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갑이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이야. 갑의 부인 세상 물정 모르는 가정주부가
남편이 채권 갖고 있는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대리인 자격으로 해버린 거야. 그럼 채권 포기는 뭐다? 폭리가 되기 때문에 뭐다?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불공정 법령에는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네? 절대적 무효죠.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이고 나머지 영역은 뭐다? 절대적. 다섯 번째, 불공정범 추인 인정 안 되죠. 뭐는 되죠? 전환돼도 추인 안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이게 뭐죠? O 표시 무효. 그래서 X 토지 팔기로 했는데 무슨 토지로? Y 토지로 잘못 표시한 경우. 이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X 토지 파는데 Y 토지 이렇게 기억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해석을 하고요? 이건 X 자연적 해석이고요. 이거는 규범적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 착오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Y 토지는 뭐이기 때문에 Y 토지는 아예 성립조차도 안 했으니까 착오 취소란 말 쓸 수 없고 X 토지는 퍼펙트 뭐하기 때문에 확정 유효이기 때문에 3번 가서 취소란 말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4번. 네, 문제 4번은 정답이 3번. 자, 비교하는 건 판례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길게 안 나오겠지만 2번은 사법행위라고 합니다.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법행위. 공무원이 국가에 사실내는 것은 뭐다? 공법행위. 그럼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뭐니까? 사법이니까 사법행위는 적용되지만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 진위 아닌 의사표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가를 향해서 진위 아닌 사직 의사표시 하더라도 107조 관계없죠. 그냥 사직 그대로 수리하더라도 언제나 퍼펙트 유효합니다. 다시 물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야. 자, 공법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 1번에서 자, 문제 1번에서 여러분들 진의의 뜻이 뭐죠? 진짜 의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표의자 뭐다? 생각. 그래서 1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이라 나눴죠.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 진의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의가 있을 때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번과 4번은 같은 뜻이에요.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뭐해서 판단해서 의사표시했을 경우에는 내심 효과가 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대리권 남용입니다. 무슨 남용이요? 자, 대리권 남용은 오른쪽에다가 원을 그리시고 4번 갔다가 2번 간다는 얘기죠.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대리권 남용했을 때 뭐예요? 남용은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것이지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그럼 남용했다 하더라도 현명했으니까 효력은 원칙적으로 뭐하다? 퍼펙트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남용을 알을 까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07조는 원으로 그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107조는 원으로 그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107조 진한세 표시는 원칙이 뭐가 되고 원칙 무효 아닙니다. 원칙 뭐다? 유효로 갔다가 예외 뭐로 가요?
예외는 무효로 가죠. 언제 무효가 돼요? 알 깔 때. 상대방은 뭐다? 알 까는 게 뭐죠? 악이 또는 뭐예요? 육아실일 때 무효가 되죠. 언제 유효가 돼요? 뒤집어야 되겠네. 뭐다? 선이 또한 뭐죠? 무가실일 때 유효가 되죠. 자, 선인데 유가실이에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선이인데 유가실이에요. 유효예요? 무효야? 무효죠. 즉 뭐가 아닐지라도 여기 아기가 아닐지라도 육아실에 걸리면 무효죠. 무슨 단어 때문에? 또는 때문에. 그럼 이 타고 들어가잖아요. 을이 이렇게 돼 있고 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타고 들어간 병은 선이는 보호를 해주고 아기는 보호를 안 해주죠. 네? 이게 뭐라 한다? 상대죠? 무효. 자, 이거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타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다 뭐 해주죠? 이때 쓰는 말은 뭐죠? 네, 앞사람이 뭐하니까? 보하니까 뒷사람도 묻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7조는 대리권 남용에서 유추 적용한다는 거. 자, 5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법률에 관한 착오는 뭐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요? 있습니다. 이건 양도소득세 이 얘기예요. 법률에 관한 착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대법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원 가가지고 중요 부분에 뭐가 없어야 돼? 착오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중과실이 뭐다?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 거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5번에서는 1번하고 5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에 몇 번? 1번. 법령상 제한은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맞습니까? 그럼 동기를 표시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래서 뭐가 아니다? 3번. 착오 취소 쓸 수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계약은 퍼펙트 뭐다? 위로 가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지 유효인데 뭐 건드리고 싶잖아요. 그지? 그때 담보 책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권리하자일까? 물건하자일까? 네. 권리가 아니고 물건하자로 가죠. 한편 5번 지문은 면적이 부족하죠. 지분 부족, 면적 부족이죠. 자, 중요분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착오, 취소 3번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계약은 뭐로 보고? 퍼펙트 유로 보고 마지막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가서 물건 하자일까요? 권리 하자일까요? 권리 하자로 다루죠. 그럼 잘 보세요. 사람들은 뭘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 그때 착오가 있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까도 5표시 무효도 보란 말이야. 내가 엑스토지 팔고 Y토지 팔았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Y토지 계약 뭐다? 착오 취소다. 이거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법원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X, Y 할 때는 Y토지는 불성립이니까 Y토지는 착오 취소할 수 없고 X토지는 퍼펙트 취소할 수 없다. 착오 말 안 때리죠. 그러니까 Y토지 계약은 없고 X토지는 뭐 한 거? 유효한 거니까 X토지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아니 유효하게 달라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표시 무효는 무슨 문제가 없다? 109조 착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면적이 부족하면 또 와서 뭐라 그럴까 나중에? 중요한 뭐가 있었으니까 착오 있으니까 이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착오 취소가 아니야. 그건 어디로 가서 유효니까 가서 담보 책임으로 논의하라 그런 얘기야. 그게 권리하자야 물건하자야. 내가 면접 부족했나요? 면접은 뭐다? 권리 논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뭐 모르겠으니까 대금 감액 정도에서 끝내지 않을까? 근데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당연히 뭐라고 그랬다 이 사람. 착오가 있을 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가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를 뭐 하지 않았으므로 착오 아니다. 그러니까 담보책임 가서 뭐로 놀아라? 권리 아니고 뭐다? 물건 하나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라고 주장하는데 판사 자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무조건 착오가 아니지. 착오가
아닐 때는 오표시 무예. 착오가 아닐 때는 가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가서 놀아라 그런 얘기야. 무슨 하자고? 권리하자.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법령상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왜 없어요? 경매 시 무슨 하자 가지고는 물건 하자는 공격할 수가 없죠.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왜요? 그럼 1차적으로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돈이 없으면 채권자. 이게 계속 1번, 5번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번, 5번이 지금 정답은 몇 번이지만 3번이지만 어떻게 변형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6번 갑니다. 자, 6번 정답은 3번. 법정 대리인의 선임한 복대리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선임 감독 위반 들어가는 것은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 이게 조문을 확인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왜 드리냐면은 조문에도 정답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조문에서 뭐가 많다? 아니, 뒤에 끝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미라고 돼 있지만 실제 보게 되면 조문도 정답이 많이 있다 없다? 그럼 보라는 얘기, 보는. 그러면 임의 대리는 무슨 대리는? 자, 법정 대리가 있으면 법대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처음 출발이 뭘까? 조문에 122조의 조문에 첫 번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어야 됩니다. 무슨 책임이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타이틀은 뭐다? 뭐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네, 책임이 이 임의 대리인의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선임 감독상 책임 뭐냐면 이게 무슨 책임일까요? 과실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요? 이거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부득이한 경우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없죠. 맞게끔 하려면 앞에 법대를 그냥 뭐로 고치면 되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없죠. 그죠?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임을 하죠. 그러니까 책임도 뭐다? 선임 감독상 책임입니다. 조문 자체에서 121조에서. 근데 법대리는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를 언제든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뭐다?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갖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서 확인하셔야 돼. 6번은 122조를 가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차피 121조하고 120은 같은 한 통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법정 대리. 다음 7번 들어갑니다. 네, 7번은 정답이 2번이죠. 본인이 뭐 한다고요? 추인할 때 병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까? 네? 이건 논리가 맞지 않잖아. 그럼 보세요. 갑이 토지를 대리권 없는 을이 무슨 대리가? 무권 대리가 팔아서 누구한테 가 있어 지금? 병한테 갔어. 그러면 본인이 추인할 때는 을한테 할 수 있습니까? 네? 병한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을한테 했을 때는 추인은 할 수 있지만 추인이 아직 뭐가 되지 않으면, 도달되지 않으면 추인 효과 확정 이유는 주장할 수는 없어요. 뭐는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도달되기 전에는 효과 주장할 수가 없죠. 추인하더라도 병이 알지 전까지는 뭐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매매가 돼서 토지가 등기까지 넘어와 가지고 여기 전까지 갔어. 여기까지 넘어갔어.
자, 갑은 정한테 추인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내가 뭐 했어? 원했어. 알고 보니까 을이 망나니 아들이에요. 이거 추인 안 하면 이 병정이 뭐냐면 이 을을 갖다 뭐냐면 사문서 위주로 해가지고 형법상 소송 걸겠다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아들을 뭐 해야 돼요? 살려. 내야 되겠지.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네? 을한테 할 수도 있고, 뭐한테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추인의 상대방은 좁혀요, 넓혀도 상관없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 뭐 한다? 넓혀도 좋습니다. 본인이 뭐해서 하는 거? 원해서 추인할 때는 어느 누구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축소합니까? 확대합니까?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 몇 번? 2번. 근데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뭐예요? 이게 정답일까? 항상 여러분의 정답은 어떤 줄 아세요? 희한하고 이상하고 이상한 거 그게 항상 정답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장반지에서는 희한하고 이상한 것이 정답일 수 있으면 몰라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너무 벗어난 문제는 뭐하다? 80점 이상을 목표했다면 풀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뭐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 목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뭐야? 확대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추인의 상대는 뭐하다? 넓혀도 뭐하다?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지문은 단독 상속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 을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자, 무권 대리인 본인 단독 상속했어요. 본인의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잘못이 있잖아요. 잘못 있는 자가 X마스크 잘못 없잖아요. 거꾸로 본인이 무권 대리를 단독 상속했어요.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 있다 없다 노란 얘기예요. 1번 지문도 자주 뜹니다. 세 번째는 알고 추인해야 효과가 갑에게 있습니까? 네? 갑의 추인은 묶어내면 뭐예요? 알고, 그죠? 이를 누구에 추인해야지 효과가 갑한테 기속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에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한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겠죠. 갑이 을한테 뭐 했는데? 추인했는데 병이 추인 있었던 사실을 알지 뭐예요? 못했다는, 도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예? 병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없죠. 자, 다섯 번째, 만약 을이 뭐라면 미성년자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 확실해요? 뭘 근거로? 우리 민법은 미피피 무조건 보호합니다. 미피피한테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아시세요? 135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7번 무권대리 반드시 나올 것이고요. 네, 8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거 결함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결함 있는 취소 원인 종료 전이죠. 취소 원인 종료 전 결함 있는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질문 틀렸지. 맞게끔 하고 싶으면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 취소 원인 소멸된 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취소는 언제? 취소 원인 소멸 전 상태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말자에 놀아난 거죠.
어디서 아이고 소리가 나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갖다가 뭐야? 캐치할 때 약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취소 원인 종료 뭐야? 전.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러나 뭐가 돼야지 추인할 수가 있어요?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러니까 취소하고 지금 추인이 뭐하다?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2번이었고요. 9번 갈게요. 9번은 몇 번 하셨어요? 네? 5번? 네. 정답 5번 맞네요. 자, 갑은 병을 대노해서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기업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뭐 됐다? 판명되었다. 옳은 것. 자, 1번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했다 하더라도 이건 기망이 아닙니다. 취소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인 병이 갑과 을에 체결했을 때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미성년자 병이 갑과 을에 계약을 체결했죠. 을은 누구예요?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 취소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없죠. 설령 누구도 할 수 없고 갑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고 병 자신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구라 할지라도 상대방도 절대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합니다. 퍼펙트 뭐하다. 유효. 세 번째 공장 건축 알아보자는 것은 중과 실이 있는 거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네 번째 지문은 목적이 불능한 법령행위는 아니죠. 다섯 번째 누가 누구 기망했어요? 대리인이 누구 기망했어요? 상대방 기망했죠. 본인이 이 사실을 뭐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5번 지문이.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숨긴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나열된 것. 자,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이라는 단어 있죠. 성립이 아니죠. 맨날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특별 효력 요건이 특별 성립 요건이 뭐다? 특별 뭐다? 효. 조건 기한은 성립이 아니고 효력과 관련돼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조건, 확실한 뭐다? 기한. 니은 계산했습니까? 불능은 뭐고? 정지.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예요? 네? 마이너스. 해제는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 니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기성 플러스 정지 플러스 무효가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 리을. 약혼식 때 주는 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주는 증여죠. 약혼식 예물을 주면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줬잖아. 발생했죠? 그러다 혼인이 성립되면 그대로 끼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근데 혼인이 뭐가 되면? 빼서 어떻게 돼요?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이 뭐가 되면? 불성립되면 도로 소멸하겠죠. 그래서 혼인 불성립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증여. 맞는 질문이고요. 채무 면제나 유 같은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한테 뭐만 주기 때문에 조건만 주기 때문에 뭐 붙여도 조건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1번까지 가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이 그의 소유 건물을 법정 대리인 동의를 뭐하지 않고 얻지 않고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 갑이 성년에 달한 후 결함 없죠. 미성년자 중에 한 매매가 취소된 것임을 뭐요? 모르고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추인이 보세요. 결함 있는 상태가 벗어난 후 결함이 없어야 되겠죠.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확정 유예가 될 수도 있죠. 스스로 뭐해서?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할 때는 취소권 존재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상식적으로. 아니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면 취소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추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 간주하는 제도 무슨 추인은?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원해서 하는 추인과 법률 규정 추인 차이를 이해하는가 없는 걸 물어봤죠. 원해서 추인할 때는 취소권 존재를 뭐하고 돼요? 알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무슨 추인은? 그러니까 조문에 법정자 들어간 것들은 당사자 의사 관계없는 거야. 법이 정한 뭐만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게 법정 대리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게 추인이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 해제되는 게 법정 갱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는 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러니까 1번 질문은 포인트가 뭐다?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무슨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 되죠. 두 번째, 갑의 미성년자 중에 갑의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 대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추인 될까 안 될까? 네? 추인 되지요. 보세요. 여기 이 그림 봐봐. 결함 있는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결함 있는 상태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지만 결함 있는 상태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똑같이 전부 일부 이행부터 쭉 하면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해도 무슨 추인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가 법정 대리인이 전부 일부 이행한다든지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그 경계한다든지 또 담보 제공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강제표현 전부 다 무슨 추인이야? 미성년자가 하면 뭐가 아니지만 법대는 원해서 추인할 수 있듯이 법률 규정에서 무슨 추인 될 수 있다? 법정 추인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갑의 미성년자 중에 갑의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서 동의 얻었죠. 동의해서 대금 지급을 뭐 했습니까? 청구했죠. 그때 뭐로 보는 거예요? 취한 것으로 보면 돼. 동의 얻었으니까. 네 번째 질문. 갑의 미성년자 중에 갑의 법정 대리인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해 줄 것을 최고받았죠. 이거 누구의 최고예요? 상대방의 청구죠. 상대방의 청구는 무슨 추인 아니야? 법정 추인 아니죠. 다섯 번째. 갑이 성년에 달한 후 미성 때 매매가 취소하는 것임을 알고서 을의 책임권 일부를 병한테 뭐한 것은 양도한 것은 무슨 추인이에요?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알든 모르든. 그래서 11번 문제는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전이경담 양강 전이경담 양강 해봐야 이렇게 나오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걸 뭐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 11번 문제 별표해 두셔야 돼요. 자,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추인도 안 되고 무슨 추인도 안 돼요. 법정 추인도 안 되지 미성년자는. 근데 미성년 옆에 계신 누구는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일으키면 그것도 무슨 추인 될 것이다. 법정 추인 될 것이다. 네, 거기까지가 총칙이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